독독이라는 건 텍스트를 읽었을 때 텍스트가 시각 정보로 바로 뇌로 들어가요. 근데 음독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시각 정보로 뇌로 한번 들어갔죠. 네. 이거를 음성 정보로 다시 꺼내요. 그리고 청각 정보로 또 넣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음독은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독서 형태예요. 음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활자 읽기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 읽어, 엄마 설거지하는 동안 소리내 읽어, 이건 음독 아니에요. 음독은 우리 아이가 위인전을 읽혔더니 아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3학년 아이가 위인전을 딱 접했을 때 잘 못 읽으면 정독률이 높은 거예요. 잘 읽으면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배경 지식 늘려줄 때 부모님들이 진짜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요. 배경 지식 늘려주면 지식을 많이 넣어주면 되지 라고 생각. 학습 만화 보고 지식책 많이 보고 네. 그럼 지식의 양이 많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성적 초격차를 만드는 독서력 수업의 저자이신 논술화랑 김수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어. 야,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문화연구원 김수미 대표라고 하고요. 제가 이 독서문화연구원이란 이 회사에 입사를 한 지는 올해로 26년이 되고 이 회사의 대표가 되어서 회사를 운영한 지는 올해로 딱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독서문화연구원에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논술화랑에서 만들었던 노하우를 저희가 좀 집대생에서 정리한 그런 책을 이번에 내게 됐어요. 네네. 그 책을 내면서 저도 26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을 한번 정리해보게 되었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오늘 성적 초격차를 만드는 비밀, 노하우 다 풀어주시나요? 그럼요. 네. 오늘 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대표님, 학군지에서 거의 1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을 지켜보셔서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정말 문해력 천재들,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자, 이런 특징이 있더라. 좀 지금 떠오르시는 특징을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아이들 중에 문해력이 가장 뛰어난 아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시완이란 친구인데 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활자 중독에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시완이가 4학년 때 제가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애들은 지루하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빨리 자기한테 집중해 주길 바라고 이 대화가 빨리 끝나길 원하니까 아이가 와서 자꾸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고?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제 가방에서 집히는 책을 별 생각 없이 딱 집어가지고 시원이한테 줬어요. 시원아, 이거 다 읽고 와. 읽고 오면 네 얘기를 들어줄게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20분도 안 돼서 아이가 온 거예요. 몇 페이지 정도의 책이었어요? 비룡소에서 나온 말의 미소라는 책인데 한 페이지는 120페이지? 줄글 동화였는데 페이지는 얇은데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네, 밀도가 좀 높은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책 읽으려면 그래도 시간 꽤 걸릴 거야. 대화가 끝나면 됐어, 이제 그만 읽어 하려고 줬는데 그런데 20분도 안 돼서 아이가 온 거예요. 선생님 다 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연아 진짜 다 읽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맞대요. 되게 진지하게 네, 다 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를 20분 만에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시연아, 거기 나온 말 이름이 뭐야? 비루학행요.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시위를 했지? 낙농할당제 때문에. 선생님, 근데 낙농할당제가 뭐예요? 되게 순진하게 낙농할당제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더 어려운 문제 내야지.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말을 팔았던 백작 이름이 뭐야? 백작 이름은 2번인가 나와요. 드빌쉐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아. 드빌쉐즈 백작이요? 마치 지금 앞에서 프롬프터 보는 아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책 내용을 스캔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요. 그리고 그 정확도가 얼마만큼 디테일한가,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 문해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해력이 평범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완이처럼
사진을 뜯듯이 더 세밀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문해력이라는 건 텍스트를 읽고 활자 정보를 기호를 읽어내서 그 기호를 단순히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그 기호를 뇌에 저장해서 내 머릿속에 새로운 상상의 무대를 꾸미는 거예요. 연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읽고. 네, 글을 읽고 텍스트에 나와 있는 기호잖아요.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의 무대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겐 있어요. 이미지화의 무대가 그 이미지화의 무대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아이가 한 5살을 전후한 그 무렵에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달라 그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최초의 이미지화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아이들이 앞장면과 뒷장면을 연결할 줄 몰라요. 그냥 그 장면만 보고 책을 부모님이 읽어주는 정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5세 정도가 돼서 뇌가 발달하면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그때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읽었던 책에 있던 주인공이 이 곰인형이 그냥 가만히 있는 애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곰이랑 미나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딱 처음 발견하면 꼼지락거리고 되게 신기해요. 지금까지는 멈춰있던 장면인데 이 두 장면이 합쳐진 거죠. 얘가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 자극이 재밌는 거예요. 간질간질한 것처럼. 그래서 또 읽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달라고 반복하면서 스토리를 인지하는 걸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연습하고 나면 아이들은 쿨하게 그 책을 버리고 다른 다양한 책들을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인지하는 법을 계속 반복해요. 아이마다 시기가 약간 다를 텐데 애착 동화책 한 권을 계속 읽는 그 시기를 터닝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독서에 있어서는 1차 혁명이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1차 혁명의 아이들은 줄거리, 스토리를 인지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더 어린 아이들은 스토리를 모르거든요. 근데 스토리 있는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가만히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그쵸? 네, 듣잖아요. 그쵸, 줄거리 그쵸. 가만히 들으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아직 부모님 그 책 읽어주는 그 정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모님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독서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학습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건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 정서예요. 공부 정서 플러스 사고력 그리고 노력. 이 세 개가 합쳐졌을 때 공부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은 계속 문해력, 독서력, 여러 가지 력을 생각하시는데 력보다 중요한 게 정서예요. 독서 정서. 책을 읽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 아이들 중에요. 중학교 올라가서 보면은 책 싫어하는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책을 딱 보면 부담스러워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독서 정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책을 딱 보면은 호기심이 생기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편안해요. 그리고 나면은 2차 독서혁명기가 또 찾아와요.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7살이나 8살을 전후해서 아이들이 한글을 보통 깨치거든요. 그때가 독서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 이때가 아닌 만들 수 없는 독서 습관을 만들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습담이 있잖아요. 초기 3년에 만들어진 습관은 이후 80년 동안 영향을 미치거든요. 활자의 길을 처음 시작할 이때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만들어졌냐, 만들어지지 않았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후에 80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떤 습관으로 책을 읽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쉽게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어려운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쉬운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좋아요. 활자 읽기에 대한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혼자 읽는 것만으로 아이가 그 책의 줄거리를 쉽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아직은 혼자서 책 읽는 건 하지 못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고 나면 가장 서둘러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읽기 독립? 맞아요. 읽기 독립이에요. 근데 아이는 계속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생각하죠. 내가 자꾸 읽어줘서 우리 아이가 자립심이 부족한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독서는 즐거운 유희고 이 독서를 아이가 너무너무 즐기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좀 편한 방법인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자에 대한 습관이 형성되는 3년 동안에는 유희로서의 독서, 그 다음에 이후 혼자 독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훈련, 이 두 가지를 병행해줘야 돼요. 반드시. 3년. 네, 3년. 그래서 어머님들께 저는 읽기 독립을 너무 일찍 시키는 건 아이에게 불리한 전략이다. 그리고 그 읽기 훈련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음독이에요. 근데 음독에 대해서는 어머님들 다들 의아하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음독을 애들이 너무 극혐하잖아요. 음독을 시키면 아이들이 책을 잘 읽던 아이도 내용도 모를 뿐더러 애들이 또 너무 싫어하고. 네. 근데 이 음독을 꼭 시켜야 될까라는 딜레마가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음독은 독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음독 자체가. 아이들이 음독을 하면서 세 가지 얻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활자 읽기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네. 왜 높아지냐면요. 묵독이라는 건 텍스트를 읽었을 때 텍스트가 시각 정보로 바로 뇌로 들어가요. 근데 음독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자, 시각 정보로 뇌로 한번 들어갔죠. 네. 이거를 음성 정보로 다시 꺼내요. 그리고 청각 정보로 또 넣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음독은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독서 형태예요. 음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활자 읽기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 가면 타이어 메고 뛰잖아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뛰기 형태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기초 체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음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더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소리내 읽어, 엄마 설거지하는 동안 소리내 읽어, 이건 음독 아니에요. 음독은 정확하게 읽는 걸 옆에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조사 하나 빠졌어? 다시 읽어. 이게 음독이에요. 정확하게 읽는 걸 옆에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음독이 힘들어요. 음독을 우리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독은 타이어 메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음독을 했을 때 아이한테 많은 보상을 해준다던가 큰 칭찬을 해준다던가.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음독을 했을 때 재미의 요소를 넣어줘서 엄마가 한 페이지 보고 네가 한 페이지 보고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페이지가 있을 때 한 페이지를 음독을 할 페이지로 지정한 다음에 누가 더 길게 안 틀리고 읽나 이런 거 내기를 한다던가. 음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어차피 내용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읽기 같은 게임을 해도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거를 면려돼 이람사 이렇게 하려면 정말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정확하게 만드는 트레이닝이지 독서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음독은. 그러면 아니 딱 보니까 력서독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야. 이걸 어려우면 지금 우리가 손으로 집으면서 읽잖아요. 손을 빼고 눈으로만 읽으려면 눈이 엄청나게 집중해야 돼요. 맞아요. 되게 필요해요. 맞아요. 손이 주는 이 집중력을 얘가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자 읽기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음독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얼마나 해주면 돼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책을 만약에 음독을 읽었다. 어머님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밀도 높게 읽었을 때 한 7분 정도 넘어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7분 미만으로. 하루에 끊어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저는 좋다고 7분, 생각해요. 7분 이런 식으로요? 네. 이거 몇 그다음에 년이요? 활자 읽기 습관이 만들어지는 3년 동안. 그런데 아이가 고학년인데 아직 활자 읽기 습관이 잘 안 잡혀 있다. 음독이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 시기 운동 연습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뭔데요? 자, 뭐냐면요. 바로 발음입니다. 발음. 네. 우리가 음독을 통해서 낯글자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생각해 봅시다. 말을 전달만 하는 직업이 있어요. 전달만 하는 직업? 뭐라고 부르죠? 아나운서요? 그죠? 네.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전달만 하잖아요. 네. 자, 아나운서는 뉴스에서 만들어주는 텍스트를 대중에게 전달만 하는 직업이에요. 이 전달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뽑는 기준은 전달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발음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볼펜을 불고. 이거. 네. 왜냐면 발음을 세게 만드는 거예요. 발음이 세니까 정확한 발음이 안 돼요. 볼펜을 불면. 그렇기 때문에 뇌로 낯글자의 정확한 발음을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요. 이 글자를 처음 배운 정독률이 딱 올라가야 되는 딱 그 시점에 정말 신기하게 자연히 아이들에게 볼펜을 물려요. 그게 뭐냐면 앞니가 빠지는 거예요. 볼펜 무는 것처럼 아이들이 발음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니는 빨리 자라지도 않잖아요. 그쵸. 1년, 2년이 걸리잖아요. 그건 신이 우리 아이에게 시간을 열어준 거예요. 음독 연습을 지금 맹렬히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앞니가 없는 동안에 정독 습관 만드는 3년 동안에 음독 연습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가 났을 때 다른 아이보다 발음이 정확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그 말의 전달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의 전달력이 높다는 건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전달력이 높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수 있는 연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독 연습 하나 가지고 3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세 번째는 편독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편독은 좀 올바르지 않은 독서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편독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한글을 익혔다. 그러면은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거, 면허를 막 딴 거예요. 자,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을 못 하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같은 데만 계속 돌죠. 그리고 어디 한번 새로운 곳을 가봐라고 하면 딱 두렵잖아요. 우리도 익숙한 것만 해요. 두려우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활자 읽기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익숙한 책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것만 읽다가 독서력이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독서 습관을 처음에 만들 때, 정독 습관을 만들 때는 아이가 책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정독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익숙한 장르만 계속 보는 아이를 놔둬야 돼요. 3년 동안. 그 정확하게 놔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화기에 독서 정서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독서 습관 만드는 네, 저학년 시기 저학년. 말씀드렸고요. 독서 습관을 잘 만들고 나면 과도기 독서에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과 같은 책을 읽는 네. 것과 아이와 같은 책을 읽는 이 중간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시기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학원 진도가 치고 들어오는 것도 이때부터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가장 큰 키워드 하나가 배경 지식이에요. 저학년 때는 정독 습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도기 독서의 키워드는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라고 보시기도 하는데 그때 어휘가 많이 점프하거든요. 네. 근데 어휘도 결국은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념을 많이 아는 게, 개념을 획득을 아이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 시기에는 배경 지식을 단시간에 끌어올려야지 고학년 수준의 책 읽기를 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지식을 아이에게 전달하면 지식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식의 양을 늘릴 때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획득하는 이 아이 머릿속에 프로세서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때 구축을 해주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식책을 막 읽었어요. 자, 그때 중요한 건 이 책에 담겨있는 지식은 작가의 지식이에요. 이거를 날것으로 읽었을 때 나한테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엄밀히 말해서 정보예요. 정보,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내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걸 사고해야 돼요. 근데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주식책을 볼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고활동을 하죠. 네.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이 사고활동을 하면서 이게 지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를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작업기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은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 되게 많은 저의 지식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지식은 마트로 치자면은 마트 진열대에 있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는다는 건 자, 이 재료를 갖고 와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작업기억. 작업기억은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져와서 나의 주방에 이 재료를 놓고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했을 때만 내 지식이에요. 이 날것에 내가 사온 재료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냉장고에 안 들어가요. 그거는 장기기억이라고 불리우는 이 냉장고에 못 들어가요. 장기기억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작업기억에서 요리의 형태가 돼야지만 이게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원래 그래요. 이게 지식의 메커니즘인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작업기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작업기억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재료를 이만큼 알 수 없는 뭔가 막 정말 막 1,000만 원짜리 트러플을 사주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근, 애호박, 뭐 감자 요 세 개의 심플한 재료를 가지고 뭐라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작업기억의 활성화를 부모님들이 가장 중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배경 지식 늘려줄 때 부모님들이 진짜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요. 배경 지식 늘려주면 지식을 많이 넣어주면 되지 라고 생각. 학습 만화 보고 지식책 많이 보고 아니면 뭐 그런 강의 같은 거 막 듣게요. 그럼 지식의 양이 많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작업기억의 언저리에 올라갔다가 걔는 그냥 장기기억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빠지는 지식. 그게 아니고 뭐가 됐던 이 아이가 갖고 온 지식을 활용해보는 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 활용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독서예요. 왜냐, 독서를 할 때 아이들이 이미지의 이 세계에 구현을 해서 간접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도 쓰고 이 책에서 내가 다시 습득한 걸 해가지고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경 지식이 많아지는데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일단 책을 못 읽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이 배경 지식이 있는 책 읽기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독서 다음으로 확실한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대화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하고 대화를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해라. 너 그거는 왜 그렇게 했니?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건 그냥 인풋일 뿐이지 아이의 아웃풋을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이의 아웃풋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필요하거든요. 대화는 아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가 뭐 궁금한 거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엄마 우리 상가에는 저 부동산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은 뭐 하는 거야?
아이의 딱 관심사가 생겼을 때. 네. 그래서 부동산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해 줄 거잖아요. 네. 그때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물꼬로 타서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질문을 한다던가 그럼 전세라는 게 있고 집을 뭐 사는 게 있어. 요런 대화. 아이의 일상생활보다는 관심사에 대한 대화. TV 같은 거 볼 때 애들 유튜브 볼 때도 혼자 보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혼자 보는 건 인풋이잖아요. 작업기억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작업기억을 쓰게 하려면 같이 보면서 대화해주면 작업기억이 활성화돼요.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얘가 이거를 써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기억이 많이 활성화된 아이가 학습 만화를 보든 아이가 뭔가를 학교에서도 많이 배워요. 배경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걸 배웠을 때 이게 장기기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장기기억이 풍성해야지 이후의 독서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숲을 간접 체험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숲을 구현할 수 있는 재료가 7살짜리 애가 그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산과 동그랗게 생긴 정말 그 나무가 전부인 아이가 숲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과 그 7살짜리 그림에 나온 그 숲을 체험한 아이와 아니면 정말 미켈란젤로의 엄청난 대작의 그런 숲을 구현해내서 거기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아이. 체험은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배경 지식이 많은 아이는 더 디테일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고 적은 아이는 이걸 구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님들이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은 책을 원하기 때문에 고학년 때 자꾸만 배경 지식 요약본 같은 책들 보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이한테는 어려워요. 어른들도 그런 책은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비문학 책이 상대적으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지식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책들 보면은 앞에는 이야기로 쭉 구술을 하고 뒤에는 그 지식이 정보가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 정리된 건 우리 애가 안 보고 얘기만 봐요 이러거든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른이 봐도 재미가 없잖아요. 이야기만 계속 봐도 아이는 분명히 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는 말 그대로 어휘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한자 어휘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근데 인위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화랑에서는 저학년 어머니들한테 만화책 절대 못 보게 하거든요. 만화책의 봉인은 4학년부터 풀어줄 테니까 4학년부터 봐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저학년 아이들한테 유일하게 허락하는 만화책이 있어요. 마법천자문? 그리고 고학년 됐을 때도 왜 고사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4컷 만화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책도 진짜 좋아요. 그거는 그냥 만화로 계속 봐도 괜찮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책들 보는 거. 그리고 역사나 이런 책들 볼 때는 스텝이 있어요. 저학년용 역사책 혹은 저학년 애들 거 왜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알아도 그 스토리만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유아용으로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유아용이라고 무시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거 역사 기술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사실을 바탕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단계의 책을 아이들한테 그냥 쓱쓱쓱쓱 그림책이니까 사파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위인전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역사책을 보게 하는 거. 단계를 밟아가면 좋은데 그런 배경 지식과 관련된 고학년 책들은 학년이나 수준 이런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해당 분야에 처음에 입문할 때는 무조건 아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좋은 건 독서이지만 독서를 못하니 두 번째로는 대화를 할 때는 중요한 건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순간에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넓혀준다. 그리고 아이의 관심사가 조금 더 넓혀졌고 우리가 이 대화를 괜찮게 했어 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책을 골라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경지식 넓혀줄 때 키워드는 작업기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업기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로 지식이 하나 생겨도 지식을 응용해보는 게 작업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응용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 또래 독서토론 모임 만들어주는 거. 정원이가 4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동네에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잘 노는 친구들하고 축구만 하지 말고 놀이터에서 그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 모아서 부모님들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서 토론 모임이잖아요. 아이들의 허세를 엄청 자극해주거든요. 그래도 나는 독서 토론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독서 토론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규칙은 애들이 정하기 철저하게. 어떤 책을 얼만큼 읽을지,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모여서 무엇을 할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장소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그런 거 말고 대학생 스터디하는 것처럼 카페에서 진짜 스타벅스에서 부모님들은 이제 모여서 수다 떠시고 애들은 거기에서 독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돼요? 되게 못하죠. 근데 상관없어요.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너희 룰은 이건 독서 토론 모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읽을 책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과제를 스스로 부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독서 토론 모임을 하는 그 토론 시간에는 너희들이 책에 대해서만 대화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해주면 애들은 진지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배경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의 책을 부모님이 곁에서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새로운 접하게 되는 장르 아니면 뭐 위인전 같은 것도 괜찮고요. 처음 읽을 때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면서 아이가 모르는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배경 지식이 올라가요. 근데 위인전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되게 표면적으로 딱 보이는 것 같아요. 3학년 때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위인전을 읽혔더니 아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3학년 아이가 위인전을 딱 접했을 때 잘 못 읽으면 정독률이 높은 거예요. 잘 읽으면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위인전을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위인전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 않는 아이는 어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야 좋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딱 형성된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도달했을 때 위인전 읽으면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해요. 장영실을 알려고 해도 신분제도가 뭐야? 다 엄마? 나오잖아요. 조선은 뭐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들이. 정독률이 높은 아이들은 모르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멈추거든요. 근데 정독률이 낮은 아이들은 모르는 건 자연스럽게 탈락하고 아는 것만 취해서 읽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딱 됐을 때 그렇게 왜 낯선 분야의 책을 넣어줘봤을 때 어머님들은 되게 충격받으시고 신경 쓴다고 내가 책도 정말 열심히 읽어주고 골고루 읽게 하고 열심히 책 읽을 시간도 확보해줬는데 아이가 하나도 모르더라. 신분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더라. 너무 충격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이는 오히려 독해력이 높은 아이죠. 그러니까 몰라야지 인간이 다 모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라야지 모르는 걸 채우죠.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채워요? 그 모르는 걸 아는 걸 메타인지라고 불러요. 학습에서는. 정독률이 높은 아이들 메타인지가 되게 높거든요. 독서력이 사고력과 직관된 거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네. 과거에는 입시의 독서는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습의 기초 체력을 독서로 키워야지 다른 과목들이 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 그래서 독서가 중요해.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이고요. 지금 입시, 특히 현재 중학생 아이들 이하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시에 유리한 아이가 되려면 생기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생기부를 만드는 키워드는 독서예요. 독서 없이 생기부를 예쁘게 잘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독서력은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 뭐 더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커서는 안 바뀐다라고 하는데 바뀌긴 바뀌어요. 바뀔 수 있지만 기회비용, 우리에게 그쵸. 그만큼 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정말 초등학교 때 잘 만들 수 있거든요. 독서력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정말 멋지게 성공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수미 대표님의 신간도서 성적 초격차를 만드는 독서력 수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